자, 지적과 등기는 전부 다 그 대장과 등기부와 관련되는 실무 과목이라서요. 법령에 있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헌으로 글로 이렇게 적을 수 없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강의가 필요한 과목인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제 경계 지번 지목까지 하셨고 이제 경계 면적 이거 보셔야 됩니다. 조문상으로는 면적이 먼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경계가 먼저라는 걸 아시겠죠? 경계를 봐야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토지는 등록이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장부가 1914년의 토지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를 그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게 1920년에 임야대장이 이제 등장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경계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도를 갖춰두게 됐죠. 이렇게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로 이원화된 채로 계속 써오다가요.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그 강남 일대가 급속하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지가가 상승을 하고요. 폭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그때 뭐 미나리 밭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가가 폭등하니까 경계를 정밀하게 볼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 강남이니까 요 1번에 여기 토지대장 등록이었거든요. 토지대장 등록에서 이제 경계를 정밀하게 보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 토지대장 등록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생깁니다. 그게 1975년이고요. 토지대장 등록지인데, 그리고 당연히 지적도죠. 그런데 그 경계점에 좌표를 수치로 분석해서 그거를 등록해 두는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1975년인데요. 그 당시 명칭은 수치지적부라고 돼 있었고, 이게 명칭이 2002년도에 지금의 명칭으로 달라졌는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셨을 때 토지에 관한 그 장부의 등록으로서 여러분이 보시는 유형은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세 번째 것도 첫 번째 거하고 그 같은 맥락이죠. 토지대장 등록지에서 조금 진화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유형이 전국에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도면까지만 있는 게 우리 전국 토지 한 9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렇게 장부에 등록된 유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지만 학문적으로는요 2대별합니다. 그냥 토지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등록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A 유형의 진화된 형태니까 같은 토지대장 등록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A 유형의 등록이라면 경계를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실제 토지에서 볼까요? 아니면 여기 등록된 장부에서 볼까요? 이게 중개사로서 필요한 소양입니다. 우리가 경계나 면적을 떠올릴 때 실제 토지를 자꾸 떠올리시는데요. 실제 토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토지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길을 가 보십시오. 거기에 경계가 꺼져 있지 않잖아요. 경계를 못 보니까 면적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지적도에서 직선으로 경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식해요. 그거를 가지고 자, 경계를 본다. 그런데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가로거리가 얼마인가 이렇게 자를 재겠죠. 도면에서. 그러면 도면에서 필지가 이렇게 뭐 하나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한 필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한 필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뭐 해보죠. 10번지고. 그러면 가로거리를 재봤더니 실제 도면에서는 1cm로 그려졌어요. 근데 도면의 축척은 1000분의 1이랍니다. 실제로는 얼마였을까요? 1cm를 1000배 줄인 게 1000배를 줄여서 그린 게 1cm로 표현이 됐으니까
실제로는 1000cm였겠죠. 그러면 미터 단위로 바꾸면 10m야. 제가 지금 도면에서 자를 재고 축척의 역수를 곱해서 실제 토지를 이렇게 거리를 계산했잖아요. 그걸 경계를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부터 보셔야 돼요. 측정이라는 말, 산정, 뭐 계산, 산출 다 같은 말입니다.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경계 지금 계산했죠, 제가. 그 다음에 면적을 한번 구해보죠.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1cm 거고 10m겠죠. 정사각형이라고 치고 가로, 세로가 각각 10m인 이 도형에서의 면적이 얼마죠? 10 곱하기 10, 100제곱미터잖아요. 100제곱미터라고 제가 면적을 구했죠. 그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적을 측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적을 측정했다. 계산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면적을 계산했으면 여기다가 100제곱미터라고 적을까요? 적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필지 안에 이런 면적이 적혀 있던가요? 안 적혀 있잖아요. 안 적는 이유는요, 도면에서 그거 있지만 여기다가 적어봐야 나중에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면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면은 필지 간의 경계를 보여주는데 기능이 있는데 몇 번 분할 합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막 지우는 게 많아지다 보면 도면이 낙서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면의 기능에 저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계산은 했지만 이게 면적을 등록하지는 않는다고요, 도면에. 그러면 어디에 등록해야 됩니까? 계산된 면적을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토지대행밖에 없잖아요, 지금 장부가. 그래서 계산된 면적은 측정된 면적을 여기에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도면에서 면적을 구해서 등록은 대표장부에 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제곱미터 이제 이렇게 적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단위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끝자리를 맞춰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끝수 처리라 그래요. 끝자리 정리해서 등록해줘야 됩니다. 이게 계산할 때는 1000분의 1 단위까지 계산은 가능해도 등록할 때는요, 대축책일 때는 제곱미터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리고 소축책일 때는 그냥 자연수까지 등록하기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자리 정리해서 등록해 줘야 되는데 끝자리 정리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 이제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계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이런 행위가 우리 지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경계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는 거, 이거 너무 표현이 기니까요, 묶어서 우리 지적에서는 이거를 청량이라고 합니다. 청량한다라고. 좀 더 수식어를 붙이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경우에 따라 좌표 그리고 면적을 정하는 것이 청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 그대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청량이라 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에서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해서 구한 면적을 등록할 때는 임야대장이겠죠. 여기는 임야도에서 구한 면적을 등록할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한 5% 정도 있는요, 좌표 등록부에 이 좌표까지 분석해서 정밀도를 키웠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유형은 도면에서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좌표로 구하는 게 옳습니까? 이 도면으로 구하는 게 정밀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좌표상의 수치까지 분석해 둔 것이잖아요. 정밀도를 키워뒀는데 계산을 정밀도 낮은 거로 하면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좌표로 한다, 또는 수식어 붙여서 경계점 좌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요?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하는 걸 다 이걸로 해야 되고 이걸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된 면적을 등록할 때는 또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A형의 지적도 하고요, C형의 이 지적도는 똑같은 게 아니고 좀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그 차이점을 시험에 또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좌표 있는 지적도에는요, 그냥 지적도라고, 제목이 무슨 지적도라고 끝나는 게 서로 끝이는 게 아니라 끝에다가 괄호에서 좌표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가 있는 곳이니까 도면으로 계산하지 말고 좌표로 하라고 그렇게
타이틀에도 이미 적어놨고요. 그리고 비교해보면 이 아래 지적도에는요, 이따가 도면을 또 설명을 또 드릴 텐데,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붉은색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 위의 지적도는요, 그냥 경계가 그냥 선밖에 없어요. 경계선밖에 없는데 여기는 왠지 일단 반듯반듯하다는 느낌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경계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경계선마다 다 수치가 있습니다. 22.41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럼 이 수치가 뭐냐면 이 경계선마다 다 있어요. 수치가 깨알과 같이. 그러면 요 경계점이고 요 경계점이겠죠. 경계점 간에 이 수치가 나타내는 거는 거리 뜻하는 거겠죠. 거리. 그런데 도면에서 구한 걸까요? 좌표를 구해서 등록해 둔 걸까요? 여기는 도면으로 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우리나라의 95%가 이 지적 공무원들도 도면에서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좌표까지 있는 지역이고 정밀도를 키워놨음에도 95%의 토지처럼 이것도 도면에서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미리 좌표를 구해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해 놨습니다. 자, 이거 수치를 좌표에 있는 곳에 지적도에 있는 경계선마다 있는 작은 수치, 이게 뭐를 뜻하느냐?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이거를 뭐 각도, 뭐 방위, 위치, 뭐 높이 이런 식으로 다 출제를 했어요. 다 틀린 건데 거리라는 말밖에 해당하는 거리가 없겠죠. 자,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좌표에 의하여 미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두 번째 차이점. 자, A형 지적도와 C형 지적도의 차이점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지적도는요, 이 토각선 하단에 별 내용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작성, 재작성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래 지적도에는요, 여기 우측 하단에, 토각선 우측 하단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도면으로 계산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도면에 의하여 경계 계산하고 면적 계산하는 걸 하지 말아라. 너무 비니까 줄여서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 세 번째 차이점. 자, 여기 위의 지적도와 아래 지적도의 차이점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별표를 붙여서 별표 1, 2, 3 요거를 책에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책 보십시오. 책. 앞으로 이게 뭐 요거 기본서를 책 그러고 이거는 강의 노트니까 앞으로 노트 이렇게 할게요. 책 노트. 자, 책 보십시오. 책 121페이지. 121페이지. 자, 121페이지 보시니까 지적도가 두 개 있습니다. 위에 지적도는요, 그냥 아까 여기 칠판에 판사한 A형 지적도고요. 자, 밑에 있는 지적도는 C형의 지적도입니다. 좌표에 있는 곳이 지적도라는 뜻이죠. 차이점을 일단 봐드립니다. 위에 도면의 타이틀 보시면요,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지적도 이렇게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 보시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지적도로 끝나지 않고 관로에서 좌표가 있죠. 그거를 동그라미 하시라고요. 칠판에 한 것처럼 하세요.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1 이렇게 해두세요. 자, 두 번째 차이점. 위아래 지적도를 비교해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 육안으로도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위의 지적도는요, 자, 거기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곡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곡선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어도요, 그거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전부 직선의 연결입니다. 이렇게 직선의 연결. 우리는 경계 직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보실 텐데 어쨌든 직선인데요, 위의 지적도는 뭐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하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아래 지적도는 필지가 반듯반듯하죠. 이유는요, 도시개발한 곳이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반듯반듯하고 불규칙하다 이 차이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법령에 의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령에 의한 차이는요, 자, 위 지적도는 경계선을 보시면 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지적도에 보시면 직선 위에 깨알과 같은 숫자가 다 적혀 있다는 얘기죠. 자, 제일 중앙에 아주 큰 토지가 하나 있네요. 69의 1대라는 토지가 보이시죠? 거기 좌측에 수치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50.42 사셨나요? 거기에다가 뭐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그걸 샘플로 해서 제일 기니까 50점 사이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서 별표 2 이렇게 해두시고 두 번째 차이점. 자, 이 숫자를 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의미는 경계점 간의 거리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 얘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각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위의 지적도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작성, 제작성 단순한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만 아래의 그 위치에는요, 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그것도 전체 문장, 경고문 전체를 동그라미 하셔서 별표 3. 자, 칠판을 보세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런 우리나라의 등록의 현황을 보시면서요. 이게 조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우리나라의 토지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돼 있어요.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인데, 토지대장 등록지에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면까지만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95%는 도면에서 다 계산을 하고요. 계산된 면적을 등록할 때는 대표장부에 하고, 근데 좌표까지 구비되어 있을 때는 일부러 정밀도를 키워 뒀으니까 정밀도 높인 걸로 해야 되니까 이 좌표에 의해서 다 계산을 해서 등록할 때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데, 도면에다가 그렇게 도면에서 할까봐 대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도면에서 할까봐 장치를 해놨다고요. 좌표 있다고. 또 이것도 도면에서 계산할까봐 좌표를 구해서 미리 등록까지 해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고문까지 붙였죠. 도면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만 얘기하는 바는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좌표로. 자, 지금 도면에서 면적을 구했죠. 도면에서 면적 구하는 거 제가 아까 이렇게 구했잖아요. 몇 센치다 해서 축척에 역수 곱하고 했죠.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한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전자계산기가 등장했듯이요. 이 도면에서 면적 계산하는 전자계산기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말을 못했네요. 이게 PPT로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 안에 버튼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액정 화면이 이제 나오고 면적이 이제 숫자로 나와요. 이게 손잡이 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갖다 대면요, 면적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수치로 보여줘요. 자, 도면에서 계산한다는 거, 요 기계로 한다는 건데, 이게 전자기계예요. 우리 전자계산기처럼 전자기계인데, 계산기는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면적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자기계인데 면적 측정해주는 기계라서 전자면적 측정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자면적 측정기법 나오면 어디서 구하는 거라고요? 도면에서 구해요? 좌표를 구해요? 뭔 좌표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도면에서 구하는 거라고. 지금 다시 도면에서 옛날에는 이런 수동으로 구했는데 기계 가지고 갖다 대면은 계산이 된다고요. 좌표로 한 게 아니고 도면에서 하는 거를 이 기계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전자면적 측정기로 한다는 말이 도면에서 구했다, 전자계산기 써서 도면에서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났으니까 겉도는 거죠. 다시 전자면적 측정기가 도면에서 기계 가지고 했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좌표상 숫자로 해야 됩니다. 디지털로 해야 됩니다. 숫자로.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전자면적 측정기법이 우리나라의 95%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요, 좌표로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요. 숫자로 이제 디지털로 숫자로 다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계산만 곱셈, 이건 전자계산기 두드리겠지 뭐, 그죠? 이거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요. 위에 거는 전자 면적 측정기법, 도면으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남았어요. 여기 경사진 임야가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자, 여기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토지대장 등록지면 토지대장이고 임야대장 등록지면 임야대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작 지적공부에 조문에 실제로 치면 이렇게 나와요. 지적공부에 면적이 등록돼 있겠죠. 몇 제곱미터 이렇게. 그럼 이 면적은 자 여기 보이는 경사 면적일까요? 아니면 그거를 평면에 투영해서 이게 해발 0m 평면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해발 0m 평면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땅 밑에 저기 있는데 보일 리가 있나 여기? 여기 평면에 투영했을 때에 이 부분을 실제 토지만하게 그리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척을 이용해서 도면에 그려요. 이게 토지대장이면은 지적도가 될 것이고 임야대장이면 임야도가 되겠죠. 그 도면에다가 축척에 의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한 필지를.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이제 10번지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대장 등록지겠죠. 여기도 10번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도면에서 여기 인시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도면에 축척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게 평면을 이렇게 그린 거니까요. 이게 평면이 되겠고 면적이 구해졌다 그러면 평면 또는 수평면이니까 수평 그려도 되고 평면 면적 같은 말이에요. 수평 면적, 평면 면적 같은 말이에요. 이거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이게 장부에 적혀 있는 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설명드린 거라고요. 자, 경계를 우리가 실제 토지에서 봅니까? 도면에서 인식을 합니까? 도면에서. 이게 중요한 중개사로 소양이라고요. 측량을 어디서 하냐 그러면 실제 토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부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측량, 우리 지적학에서 얘기하는 측량이라는 거는 도면이나 좌표로 하는 거를 측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경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 토지 경계가 아니고요.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직선으로 표현한 이게 경계예요. 이거는 경계점을 좌표로 분석한 거니까요. 경계는 직선입니다. 여기는 경계가 없다고요. 여기가 경계가 있지.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경계라는 거요. 경계관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경계에 관한 판결이 떨어지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경계를 하는 거는 실제 토지 경계가 아니다.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뭐의 경계라고요? 도면에서 직선으로 그은 이게 법률상의 경계고 공식적인 경계라는 거를 아셔야 중개사로서의 소양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 그러면 실제 토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실제로 11회 때 출제된 겁니다. 11회 기출. 정답 1번,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이게? 우리는 도면에서 인식하는 거라고, 이거. 이게 아니고. 물론 오지선다이기 때문에요. 뭐, 구형 면적, 타원체 면적, 입체 면적 이런 게 있었어요. 얼토당토 안 한 거고. 자, 경사냐? 실제 토지에서의 경사 면적이냐? 도면에 그린 수평 면적이냐? 우리는 토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도면에서 인식하는 거지 실제 토지 인식도 안 하고 금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인식한다면요. 인식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겠지만 인식한다면 설사 과학이 발전해서 이 경사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걸 그렸다 하더라도 폭우가 와가지고 여기 움푹 파졌대요. 토사가 실려 나가 버렸어요. 그럼 면적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러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인식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등록해 둔다면요. 이 도면이 잉크 마를 날이 없겠죠. 계속 수정해서 계속 그려야 되잖아. 비만 와도 강풍이 불어도 그래서 위에 토사가 쓸려와도 뭐 웅덩이가 파져도 다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해발 0m 평면의 투영한 모습을 가상해서 그거를 도면에 그려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기를 도면에 그린 평면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고 산이 붕괴가 되어도 이 토지의 면적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 면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사가 급할수록 도면에 그려지는 부분이 좁게 그려져요. 그 차이가 커진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거는 넓은데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좁고 면적은 적으냐 이렇게 항변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실무에서.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관계를. 전혀 모르면 엉터리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좁게 그려진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실제보다 항상
경사가 급할수록 그 차이가 커져요. 그런 거를 설명할 줄 아는 중개사가 되셔야 되겠죠. 자, 노트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28페이지에 다 적어놨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다고요. 지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노트 28페이지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보고 이해하시고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29페이지로 가셔서 경계를 이제 보십니다. 경계 그러니까 뭐가 떠올리셔야 될까요? 직선이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이 직선은 실제 토지에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발 0m 평면의 투영한 부분을 축척을 이용해서 그린 우리 지적도 임야도상의 직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학에서 얘기하는 직선, 경계는 도면에서 인식하는 거고 직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요. 경계에 관한 원칙이, 경계도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대로 정하라 그러면은 만인에 의한 투쟁이 될 겁니다. 아마 호흡스가 얘기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래요. 국가가 정해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러면요. 경계를 제가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면 제 땅을 넓은 경계로 바꿔버리겠죠. 지적도 있는 거를. 그러면 상대방도 그 다음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바꿔버리겠죠. 그래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소유권의 한계가 증명이 되는 그 기준을 해서 국가가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도면을 그리는 게 국가가 그리지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경계는 직선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곡선은 왜 안 될까? 소유권의 한계를 해결을 못해요. 곡선은 더 불룩하다, 덜 불룩하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여지가 남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직선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곡선처럼 보여도 직선의 연결로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경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경계 불가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도면에 이 경계를 제도할 때 0.1mm로 제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면에 두껍게 경계를 그린다고 두꺼운 경계고 가늘게 그린다고 가는 경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지와 필지의 소유권 한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것이 뿐이지 두께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요. 직선은. 그래서 불가분이라는 거죠. 두께의 개념이 아니니까 나누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축척 종대라는 거. 지난번에 이거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거 한번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끝까지 잘못 끼운다 그랬죠. 이게 실제 토지가 있는데요. 이걸 도면에 그려요. 예를 들어서 조금 줄이고 조금 줄인다. 도면에 그릴 때 여기 축척을 이용할 땐 말이에요. 여기. 또 많이 줄입니다. 이걸 비교해 봅니다. 도면에 규격은 일정한데 도면에 규격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노트에 적어놨습니다만 뭐 굳이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자, 규격에 일정한 규격에 조금 줄이면 토지를 뭐 별로 안 줄어들겠죠. 이 정도 그렇게 그려졌다고 하겠습니다. 10번지라고 하고. 근데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아주 작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는 도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거고요. 크게 본다. 이거는 작게 본다. 토지를. 여기서 질문 이미 우리 첫 주에 했습니다. 많이 줄인 게 대축척입니까? 조금 줄여서 크게 보는 게 대축척입니까? 예, 요게 대축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대축척입니다. 이게 크게 본다고 대축척, 작게 본다고 소축척입니다. 줄이고 그쪽이 아닙니다. 많이 줄인 거는 소축척입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축척은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거다. 큰 축척, 혹은 이제 작은 축척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그럼 어느 게 정밀도가 높은지 아시죠? 이게 크게 보는 게 정밀도가 높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쪽이 정밀도가 높아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오밀조밀하게 정밀도가 떨어져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큰 축척으로 보면은요, 정밀하게는 보는데 많이 못 봅니다. 이게 시야가 좁죠. 근데 소축척으로 보면은요, 정밀하게는 못 보지만 시야가 넓다는 거, 그리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지적에서는 정밀도가 더 중요시 됩니다. 더 중요시 돼요. 또 하나 더, 우리 지적상의 축척은 총 7종밖에 없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7종밖에 없는데요.
노트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적혀 있으니까 뭐 안 적으셔도 돼요. 노트 37페이지 보시면 도면에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위에 축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죠. 자, 지적도의 축척이 몇 가지냐 그러니까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7종이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제일 정중앙에 있는 1200분의 1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임야도의 축척은 두 개밖에 없어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밖에 없고 그 중에 6000분의 1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잘 보시고요. 제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척이, 이 도면의 축척이 3000분의 1이래요. 그럼 이 도면은 지적도입니까? 임야도입니까? 알 수 없습니까? 다시 3000분의 1이 지적도에도 있고 임야도에도 있잖아요. 알 수 없다고 그러셔야 된다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원칙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대부분 다 임야도입니다. 임야도. 드물게 지적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축척만 보고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지적도다 임야도다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아닌 것들 2400분의 1보다 큰 것으로 쭉 가셔서 500분의 1까지 보시면 이 5가지는요. 지적도밖에 없죠. 그거 알고 계시는 중개사가 되셔야 된다고요. 축척이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이다 하는 순간 지적도밖에 없는 겁니다. 임야도일 수도 있다 이러시고 의심이 안 된다니까. 2400분의 1 하는 순간 지적도밖에 없어요. 500분의 1, 600분의 1도 마찬가지고. 자, 그 중에서요. 우리 지적학에서는 대축척으로 분류하는 축척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요것만 대축척으로 분류합니다. 나머지 다 소축척입니다. 1000분의 1 이하,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전부 다 소축척. 나머지 5가지 전부 다 소축척. 500분의 1과 600분의 1을 대축척이라 합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필지가 대축척 지역에도 그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중첩이 된 거예요. 어느 필지가 소축척 도면에도 그려졌어요. 그러면 정밀도가 높은 쪽에도 그려졌고 자세하게 정밀도 떨어지는 쪽에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필지의 경계가 문제될 때 어느 쪽을 우선하는 게 옳습니까? 정밀도 높은 걸 우선해야지. 왜 정밀도 낮은 걸 기준으로 해요? 정밀도 높은 거를.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경계관에서 도면이 이렇게 중복돼서 등록이 돼 있으면 큰 축척이 우선이다 이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축척, 종대 뭐에 관한 원칙이에요? 경계를 보는 법이 정밀한 게 우선이다 이 뜻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 축척, 종대가 그 뜻이라고요. 자, 다시 29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29페이지에 경계에 관한 원칙 네 번째 축척, 종대라고 돼 있죠. 그게 경계가 정밀하게도 그려져 있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정밀도 높은 게 우선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자, 경계에 관한 원칙으로 지금 4가지 보셨는데 이 4가지가 출제도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는 경계 부동성의 원칙, 그래 축척 종대가 빠져 있고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집어넣었는데요. 요 4가지 지금 노트에 있는 4가지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노트 4번 29페이지 4번 지상경계 결정의 기준 보십니다. 경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고저가 없을 때는 중앙이 좋겠다. 고저가 있을 때는 하단부가 좋겠다. 절토했을 때는 상단부가 좋겠다. 하단부 상단부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고, 하, 절, 상 요 말로 기억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요 3가지 지금 보신 기준에는요 단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5번 보세요. 5번에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요거 줄거보세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겁고요. 위 4에 기역, 니은, 디귿 조금 전에 보셨던 그 3가지 규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안 하고 그 소유권 줄것이고 그 소유권 줄것이고 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자, 지금 읽은 요 5번 문장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고저가 있는 지형이죠. 여기가 하단부고 여기가 상단부일 겁니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경계는요 1번을 하는 게 타당하겠죠. 고하 고저가 있을 때 하단부 1번. 그런데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라인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의 라인이 이렇게 따로 3번이라고 있다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갑, 여기까지는 을,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의 라인이래요. 그러면 갑과 을의 경계는 몇 번으로 하는 게 옳아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그 소유권이 경계가 돼야 되지 뭘 하단부로 자릅니까? 여기까지 갑이라는데 당연히 상식적인 거 얘기하고 있죠. 요 단서가 2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고저가 있는 지형,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 그것만 보고 고하 이렇게 성급하게 하신 분들은 틀렸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줄거져 있는 그 부분이 보이신 분들은 아 단서를 묻는 거구나 하면서 맞추셨고 그렇게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요. 리을하고 미음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림은 보지 마십시오. 잘못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노트 있는 거 이거 보시라고요. 제가 노트에 그린 그림은요. 전통적으로 지적학에서 다 인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지적학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건데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은 좀 예쁘게 하려고 좀 다듬다 보니까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특히 리을하고 미음 그림이. 책에는 4번, 5번 그림인데. 자, 이 그림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리을 그림. 리을과 미음의 공통점은 거기 물결무늬 찰랑찰랑 물하고 관련돼 있다 이 뜻이에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요. 제방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자, 물하고 관련될 때 경계를 우리가 정할 때 어떤 경우가 제일 합리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를 정할 때 물이 가장 빠졌을 때를 경계를 하는 게 옳을까요? 가장 차올랐을 때가 경계가 되는 게 옳을까요? 물이 가장 빠졌을 때를 경계를 한다면 비 올 때마다 경계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장부에 등록하는 걸로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물이 가장 차오르는 선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물이 가장 차오르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리을 그림은 뭐 기준을 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최대라는 말을 직접 해준 겁니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한 거고요. 자, 미음 그림은요. 제방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찰 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까? 점선까지죠. 점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자, 우리가 제방 안쪽에서 얘기해요? 제방 바깥쪽에서 얘기해요? 제방 바깥쪽에서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그 물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물에서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무트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무트에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제방의 단면에서 바깥쪽이죠. 그리고 상단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단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마치 좌우대칭이고 사람의 어깨 부분 유사하다고 그래서 지적학 교과서에서도요. 바깥외자, 어깨견자, 선선자를 써서 외견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고요.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별로 안 어렵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31페이지 보시면 면적 그러면요. 자, 경사 면적인지 수평 면적인지 구형, 입체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자, 뭐예요? 수평 이거라 그랬죠? 아까. 자, 그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31페이지 아래쪽에 연습의 2번 보세요. 자, 경사진 임야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무슨 면적이냐 이 문제였고 오지선다가 나왔는데 제가 정답만 적었죠. 수평 면적이다 또는 평면 면적이다 이게 정답이고 다른 것도 경사 면적 이거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위에 면적이 2번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 9가지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근데 우리 조문하고 책에 보면요. 면적 측정하는 경우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면적 측정하는 경우로 8가지를 적었고요. 면적 측정 않는 경우로 저는 9가지를 뽑아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이거 처음에는 제가 초창기에 조문에 면적 측정하는 경우 8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요. 면적 측정 안 하는 거를 골라라 자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 측정하는 경우로 정리했잖아요. 8개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일단 4개를 걸러내야 돼요. 일단 4개, 면책성 하는 경우 4개를 찾아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틀리시는 부분 많고. 그래서 아예 면책성 안 하는 걸 정리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적을 켜서 다 찾아서 9개를 뽑아놨어요. 이걸 보시면 훨씬 빨리 정확하게 푸는데 도움이 되더라 해서 이렇게 했죠. 단연간의 경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학하시면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게 공부를 해도 점수는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거를 정리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이따 훈련도 해볼 겁니다. 저하고.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면적 측정을 어디서 합니까? 저를 잠깐 보세요. 면적 측정을 어디서 해요? 실제 토지 가서 해요? 도면에서 해요? 95%가 도면에서 한다고요. 좌표까지 있을 때는 도면을 안 하고 좌표로 해버리고. 그 얘기, 여태까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책에 없어요, 그게. 조문에도 없고, 이 실물을 가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전자 면적 측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게 도면으로 한다, 그 뜻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는 걸 우리가 도면에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면적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댑니다, 이게. 갖다 대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전자기계로.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도면에서 이렇게 경계를 인식하죠? 경계 그러면 직선이라 그랬죠? 도면에는 이 직선이 경계죠? 이거를 측량을 의뢰하면요, 지적기술자가 이 도면하고 측량기계 2개를 들고 가요. 그래서 뭐를 복원하느냐면요, 여기가 경계점이죠? 도면에 있는 경계점, 요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이게 실제 토지 어딘가를 측량기계를 통해서 찾아낸다고 얘기해요.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두고요. 여기다가 경계적 표지라는 35cm 정도의 말뚝을 박아둡니다. 그걸 표지라 그래요. 말뚝을 박아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찾겠죠? 찾아서 이렇게 말뚝 박아두고. 여기도 그렇게 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다가 뭐 분필가루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렇게 쭉 칠해 봅니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경계 복원해봤죠? 지금 경계 복원하고 있죠? 그럴 때 측량했죠, 이게? 측량했잖아요, 지금. 이게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요. 맞죠, 그죠? 도면에 있는 직선 경계를 실제 토지에 복원해봤죠? 이때 아까 전자면적 측정기 되고 여기 면적 측정 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다시 질문이 제가 너무 어렵나요? 다시. 도면에 있는 직선 경계를 실제 토지에 복원해보고 있죠? 이때 도면에서 면적을 구합니까?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도면의 면적을 왜 구합니까, 지금? 이미 구해서 등록이 돼 있고,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경계만 복원하고 있잖아요. 복원하면서 시간이 남아 도는데 계산기 한 번 더 붙여볼까? 이거 안 하잖아요. 그 뜻이라고요. 1번. 경계 복원 측량할 때 면적 측정하지 않겠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9가지는요, 요거를 시험을 빨리 풀기 위해서 뭐 2문자로 지금 암기하자고 제가 할 건데, 외울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십시오. 합병입니다. 합병하면 뭐 이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불규칙 다각형으로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10번지고 전, 11번지 전입니다. 합병하면 도면에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요. 경계를 직선으로 이렇게 X로 표시해요. 경계 직선을 X로 표시해 지워요. 여기 합병을 뜻하는 겁니다. 10번과 11번이 합병하면 몇 번지가 됩니까? 단식 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11번은 결번이 되고요. 결번시키는 쪽에 지번하고 지목을 같이 2줄 횡선으로 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면에서 말소를 표시하는 방법. 실제로 붉은색으로 경계는 X선, 등록사항은 2줄 횡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룰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번 토지, 이거 전이니까 토지대행 등록지입니다. 지번만 봐도 아시겠죠? 산자 없으니까 토지대행 등록지. 그러니까 10번 토지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라고 해보고 여기 11번 토지대장에 110제곱미터라고 등록되어 있다 하죠. 그러면 합병이 있고 나서 11번지는 지번도 폐쇄되고 이 장부도 토지대장도 폐쇄됩니다. 쓸 일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 늘어나겠죠. 10번지가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이 전체 도형을 다시 구할까? 이미 계산돼 있었죠. 그거를 덧셈만 할까? 다시 계산할까? 덧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
그냥 면적 측정 안 한다고요. 합병은. 그래서 면적 측정 안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다시 구하지도 않죠. 경계를 지우는 부분은 있어도 경계를 새로 긋는 게 없죠. 경계를 새로 안 구하고 합병은 경계 새로 구하는 일도 없고 면적을 새로 구하지도 않아요. 이미 계산된 것 덧셈만 해주고 기존에 있는 경계 지우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 안 하니까 합병은 뭘 안 하는 거라고요. 측량 안 한다라고 중요하게 제가 다뤘던 그거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나머지도 보세요. 지번 변경 사업으로 지번이 바뀐대요. 10번지가 15번지로 바뀐대요. 다시 부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면적 구할 일은 없잖아요. 지번이 바뀌는데. 지목이 바뀐대요. 지목만 바꿔주면 되지. 여기 면적을 왜 구하냐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죠, 이게. 하지만 시험에 빨리 풀기 위해서는 종류를 좀 9가지를 틀을 잡고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문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잠깐만 보죠. 지번 변경까지 하셨고 5번에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위치 정정은요. 도면의 크기, 필지의 크기는 그대로 두면서 위치만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면적을 다시 계산 안 한다는 거고요. 도면을 새로 그릴 때 똑같이 그리니까 면적 구할 일은 없고 지적 현황 측량 요거 이제 이따가도 강조합니다만 건물 여기서 현황이 건물의 현황을 뜻해요. 지적 현황 측량은 뜻만 3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자, 이게 도면의 필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번이 10이고 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지번이 10이고 10번지고 장, 이게 공장용지라는 뜻이죠. 그럼 공장용 건물이 들어서 있겠죠. 그래서 이 도면에 요 직선으로 표현한 거 이게 우리 경계잖아요. 그리고 경계는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이라는 말을 적어봅니다. 지적사항이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공장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그럼 이게 결국 도면에 그려지면 요거는 건물의 현황을 나타내는 거죠. 현황, 뭐 위치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도면에 직선으로 표현하는 이 경계와 건물 현황을 비교해 보라고 건물을 그려 넣을 때 요 건물 그릴 때 측량할까요? 그냥 대충 그려도 될까요? 예쁘게 그리기만 하면 될까요? 측량을 하고 그려야 될까요? 이거를 측량 안 하고 그리면요. 이 지도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이 건물 현황을 그려 넣어야 되거든요. 이때 하는 측량의 종류가 우리 지적 측량의 종류가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건물 그려 넣으려고 하는 이 측량을 여기 측량 이때 하니까 지금 적었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한 것들을 다 얘기해 보세요.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죠. 자, 요 명칭이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다시 도면에 건물 현황하고 비교해 보라고 건물을 그릴 때 측량하고 그려야 되는데 건물 그릴 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보세요. 건물 요거 그릴 때 이 필지 면적 계산기 들고 구하냐고요. 그걸 왜 구해요? 건물만 그리면 되는데. 그럼 면적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또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면적 환산인데요. 평, 보, 정 이런 척관법상의 단위는 1975년 12월 31일을 기해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요. 미터 국제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 미터법을 쓰게 됐습니다. 척관법을 안 쓰고 그래서 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 정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을 했는데 환산할 때 면적 설정을 하진 않겠죠. 도면에서 환산만 하면 되니까 자, 뭐 그런 정도 이해는 하셨는데 시험에 빨리 풀려면 이 9가지를 말로 외우는 게 좋겠어요. 자, 빨간색 글씨로 굵게 했잖아요. 경합, 경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지, 자, 경쟁을 지지하는 행위, 경합을 지지하는 행위도 현명합니까? 현명하지 않습니까? 현, 명, 면자인데 명의를 하시고 면적 설정하지 않는 경우죠. 타이틀에 2번 타이틀에 않는 데 있죠. 자, 경쟁을 부추기는 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안 그래도 경쟁이 부추겨지는 그런 사회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이 될 듯 말 듯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경합 지지하는 행위도 경합 지지 행위도 현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면적 설정하지 않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더 빨리 푸시게 된다.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 4번까지 하고 쉴 텐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자, 다시 거꾸로. 면적을 등록하는 장부는 토지, 임야대장 뿐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6번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지적 공부 중에 면적이 등록되고 공시되는 장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대표 장부 뿐이다. 이것만 6번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면적을 등록할 때요. 칠판 보세요. 계산은 도면이나 좌표로 하고 계산된 면적을 등록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니까 결국 면적이 여기만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근데 계산된 걸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끝자리 정리한다 그랬죠. 그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여태까지 6번 나왔는데 오사회법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시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합시다. 자, 대축척은 정밀도를 키워둔 것이고요. 여기는 정밀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측정할 때, 계산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은 일단 만들어 놨는데요. 123.456,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잖아요. 여기까지 계산은 가능해요. 측정. 10,000분의 1까지는 안 본다는 얘기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여기까지는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장부에 등록할 때는 딱 정해놨습니다. 대축척 도면이라면 정밀하게 보는 거니까 대축척이 정밀하게 보는 거니까 정밀하게 등록한다는 취지에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요 단위 지켜서 등록하자고 약속이 돼 있어요. 대축척 도면에서는. 만약에 소축척일 때는요. 1000분의 1 이하까지 계산은 하더라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밀도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수까지만 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 약속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끝자리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이건 제곱미터의 한 자리. 이거는 제곱미터까지. 그럼 나머지를 버릴지 올려서 반영할지 그거 문제가 남았죠. 그거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게 시험의 대상. 그런데 한번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적는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적을 거 없어요. 지금 다 노트에 적혀 있다니까요. 뭘 적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적는다고 집중력을 흐트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설명 한 번 잘 들으셔야지 안 들으시면 계속 질문하시다니까요. 1년 내내 여러분 오사회법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반올림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버릴지 말지 올릴지 버릴지 고민하는 게 5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 맞죠? 그죠? 5가 초가 돼요. 그럼 이거 올려요 벌려요? 버려요 올려요? 5 넘어가는 거 올리잖아요. 올리는 거를 편입 그래서 들립자 쓰시면 됩니다. 한자로는. 또 5가 안 되는 것들은요. 우리 다 버렸죠? 버림 버릴 사자. 그럼 문제가 이거죠. 5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딱 5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반올림도 모르는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자, 5가 반이죠. 이 반 올리는 게 반올림이지. 반올림이잖아 이게. 5 넘어가는 거 당연히 올리고 5 안 되는 거 당연히 버리고 5를 올리는 게 반올림이라니까. 근데 지적은 이게 다르다고. 이게 요것만 다르다고. 요것만. 아주 독특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요 고민하는 숫자가 한 개고 그게 딱 절반 5일 때 앞에 숫자 보고 결정하자 이 독특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5 앞에 숫자가 홀수면 이거 올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 앞에 홀수 아닌 게 0이나 짝수입니다. 주의하실 것. 0은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고요.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에요. 그냥 0 그걸 따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0, 2, 4, 6, 8. 자, 0이나 짝수면 버리라 이렇게 정해놨다고 이걸.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5 하나 가지고 고민하는 방법인데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더라 해서 5, 4, 5위법이라고 했다고 이걸. 그러면 반올림은 이거 5위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반올림만 있는 거잖아요. 반올림은 5위법이고 우리는 5, 4, 5위법을 이제 독특하게 공부했는데요. 5, 4위법 적용되는 영역의 문제를 4번 출제했고 적용 안 되는 거를 2번 출제했습니다. 작년 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 그럼 여기 보죠. 그럼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5 가지고 절반 단위로 얘기하면 0.05지만
숫자만 보면 5잖아요. 5보다 넘어갔죠, 지금. 정확하게 0.006이 넘어갔죠. 5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5보다 넘어간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죠. 그럼 이쪽이죠. 5 있다고 5 삽입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5를 초과한 거니까 올려줘야지. 그냥 올려줘야지. 그냥 올려줘야 돼. 그래서 123.5로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4구라고 해보세요. 4구. 그럼 이거 올려서 5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그냥 풀어야 돼요? 그냥 풀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5를 기준으로 하는데 5가 안 되고 있죠. 정확하게 0.001이 부족한 거예요. 요거 그냥 버린다고 이걸. 왜 아까운데요 하면서 올려가지고 풀면 안 된다니까요. 만들어서 5 하나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버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안 되죠? 요거 다르고 5 삽입이 아니고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4는요. 버려야지. 4, 1도 버리고 4, 2도 버리고 4, 3도 버리고 4, 9도 버리고 그런데 5는 이거는 이거라고 이게. 5 하나 가지고 고민하니까 5 삽입인데 짝수죠. 그걸 버려야죠. 만약에 이게 3이었어. 그럼 올려야지. 지금 5를 4 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는 거 보니까 5 삽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뭐죠? 5 삽입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우고 5로 만들어서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지우란 말 한마디 한 적 없죠?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고민하는 숫자가 5, 1이라서 5 하나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0.001이 더 있는 거라고요. 이쪽이지 왜 지워서 풀어요? 지우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지워서 푸신다고 이걸. 그래서 틀려왔고요. 이해를 못 하겠대. 뭘 이해를 못 합니까? 그냥 5 넘어가면 올리고 5 안 되면 버리고 5 하나 가지고 고민할 때만 앞에 숫자 보고 결정해 주면 되는데 뭘 어렵습니까? 이게 5 아닌데? 5, 1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올려줘야죠. 5, 2도 올려줘야지. 똑같다고. 5, 3, 5, 4, 5, 5, 5, 6, 5, 7, 5, 8, 5, 9, 6, 0, 6, 1 쭉 위에 전부 다 올려가는 거. 올리는 거. 5도 아닌데 이거 5 삽입이 리가 없고 그냥 올려가. 6은 올리고 5, 9도 올리고 5, 8도 올리고 5, 1도 올리고. 자, 내가 고민하는 게 5 하나일 때만 5 삽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5 두 개 있으면 그냥 올리는 거죠. 이거죠. 5가 있다고. 이게 전부 5라도 5 삽입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버릴지 말지 고민하는 숫자 요거가 딱 하나만 있고 고민하는 숫자를 가지고 5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안 어렵죠, 그죠? 여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소축적이니까 자연수까지만 등록해요. 그럼 .456을 어떻게 해야 돼요? 5보다 다 적죠? 쭉 다 버려야 돼. 이걸 올려가지고 5로 만들어서 풀면 안 됩니다. 예. 다 버려야 되지, 이렇게. 만약에 4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4, 1도 버리고. 4, 9도 아깝다 올리면 안 되고 버립니다. 그럼 5면 이게 5 삽입이죠. 홀수니까 올려야 되고. 만약에 5, 1이면 석 지우고 5 만들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올려줄 뿐이고. 만약에 5인데 앞에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5 삽입인데 짝수니까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5, 1, 5, 2도 마찬가지고 6, 7, 8도 그냥 올릴 뿐이고. 볼 거 없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 예.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자, 106페이지 보세요. 책 106페이지. 책 106페이지. 이 문제까지 푸셔야 감이 오실 거예요. 책 106페이지에 40번 문제. 자, 경위의 측량 방법 그거 줄거보세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또 줄거두세요. 41번 문제로 가셔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줄거두세요. 다시 40번 문제에 경위의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41번 문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금 줄거셨죠? 그게 힌트를 준 겁니다. 어떤 힌트를 준 거냐? 노트 잠깐만 보세요. 옆에 표 있잖아요.
노트 아까 31페이지 펴놨잖아요. 그거 보세요. 노트에 대축척 박스 안에 500분의 1, 600분의 1 두 개가 있는데 500분의 1의 다른 표현을 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경위의 측량, 경계점 좌표도는 뭐 다 같은 말이죠. 동의어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런 표현으로 대축척이라는 그 느낌을 이제 가지셔야 되고 힌트로 받으셔야 돼요. 자, 다시 문제로 오세요. 자, 40번, 41번 문제 전부 다 대축척이라는 힌트를 그런 표현으로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대축척 중에서도 뭐 500분의 1이라고 힌트를 준 거라고요. 자, 이때 면적을 구했더니 730.45래요. 40번 문제. 자, 730.45 여기네요. 730.45인데 여기는 대축척 지역이라고 힌트 줬죠. 그러니까 자릿수를 어떻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끝자리 정리해줘야 된다고. 그럼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5 하나죠. 이게 5 사입이잖아 이게. 5 하나일 때 앞에 숫자 보고 결정한다고. 0이나 짝수니까 벌해야지. 730.4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41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부 딱 보자마자 500분의 1 대축척 하고 힌트 삼으시면 되고 1029.551이래요. 1029.551. 자, 칠판 보세요. 대축척 지역이니까 자릿수는 약속된 대로 해줘야 돼요. 끝자리. 제곱미터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51 가지고 고민하죠. 5사이법을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뭘 해요 하기는 5 하나가 아닌데. 이게 5사이법이라고요. 초과됐잖아 지금. 1000분의 1이 초과됐다고요. 초과됐으니까 이거죠. 자, 5사입은 요것만 545입이라고 요게. 이거는 5사입이 아니라고 요게. 그래서 아니니까 이걸 또 쑥 지우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올려줘야지. 그냥. 1029.6 정답은 4번.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근데 보세요. 7번 보세요. 제가 틀리게 풀어볼게요. 제가 틀리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쑥 지웁니다. 이거 지우면 안 되죠. 근데 지워서 풀었다고. 그래서 5 하나 남았죠. 5사이법이다. 앞에 뭐예요? 홀수죠. 그럼 올리겠지. 그래도 틀리게 풀어도 1029.6이 나와. 맞게 풀어도 4번. 틀리게 풀어도 4번. 그럼 과연 틀린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틀린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요? 틀린 분들을 보니까 찍었대요. 시간이 없어서 찍은 분이 틀린. 자, 이 문제 좋은 문제가 아니고요. 출제 오류예요. 틀리게 풀어도 정답이 나오는데 변별력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이렇게 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출제 오류라고 얘기했는데 출제 오류를 또 냈다고 이걸.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를 알게 됐어요. 출제 오류를 두 번이나 냈다고요. 틀려도 맞게 풀고 맞게 풀어도 맞게 풀고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두 번이나 낸 이유는 빨리 맞추고 중에서 합격해라 이 뜻이에요. 그거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틀리게 풀어도 정답이 나오는데 출제자 의도는 그냥 한 문제 줄게 이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문제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예측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출제위원이. 그냥 한 문제 맞추라 이거 아니면 이런 문제 내면 안 되고 게다가 이거 5사입이 아니죠. 그냥 올렸지. 이런 문제 내면 안 된다니까 지적은. 지적을 제대로 문제를 내려면 이거 내야지. 5 하나 가지고 고민하는 거를 4번 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출제인데 5 앞에 숫자 홀수면 올리고 5 앞에 숫자 0이나 짝수면 버리고 이 규정을 지적의 독특한 규정으로서 공부하고 왔는가를 테스트해야 제대로 된 출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입니다만 어쨌든 기출이니까 제가 소개하는 정도밖에 없지 지금 보신 41번 문제는요. 작년 문제라서 제가 소개했을 뿐이지 의미는 없다. 뭐 그런 정도는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